처음에 비주도 학습 볼게요. 비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지도 학습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데이터가 들어오고 제일 끝에 레이블, 즉 카테고리나 부류가 없는 것들을 말하죠. 자, 결과 정보가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특정 패턴을 찾는 게 되는 거고, 데이터들의 잠재적인 구조, 계층 구조를 찾아내는 거고, 숨은 사용자 집단을 찾는 거고, 문서들의 주제에 따라 구조화시키는 것, 즉 또 로그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패턴을 찾아내는 것들도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A다, B다, 선을 긋듯이 잘라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 제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비슷한 끝끼리는 끼리끼리 모여있더라, 이렇게 군집을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밀도 추정이라고 해서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이것들은 비슷하다. 그러면 우선 차원 축소. 만약에 고차원이어서 이거를 데이터 패턴 찾기가 힘든 경우 저차원으로 변경을 해서 내하고 비슷한 친구를 찾자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군집화 보겠습니다. 군집화는 첫 번째 보다시피 유사성에 따라 데이터를 군집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 또 특징이 뭐냐면 동일한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는 서로 차이가 많아지도록 군집을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게 레이블이 없어서 A 데이터, B 데이터 나누는 것들은 힘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눴을 때 이 군집과 저 군집은 서로 차이가 많아지도록 군집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화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군집화와 퍼지 군집화가 있습니다. 일반 군집화는 A면 A, B면 B. 근데 퍼지 군집화는 여러 군데를 포함이 가능하고 각 데이터가 군집들에 소속되는 정도를 값으로 표현하고 이들을 합을 1로 만드는 게 퍼지 군집화예요. 근데 우리가 퍼지 군집화는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강의 내용에서는 일반 군집화만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이런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이거를 이쪽에 군집 하나 모으고 군집 3개 정도로 모아서 A, B, C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A, B, C가 무조건 3개 군집을 나눈다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게,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게 참 힘들기도 합니다. 왜? 처음부터 카테고리나 부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로 나눌지에 대해서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여기다 3개로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묻는다. 즉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여기가 바다니까 비슷할 거예요. 여기도 비슷할 거고, 요것들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여서 그림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군집이라는 거는 유사성에 따라서 데이터 나누는 건데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집화에서 중요한 개념이 또 뭐냐면, 군집화는 첫째, 정답이 없습니다. 즉 레이블이 없으니까. 자, 무언가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집단을 가리기만 하면 돼요. 왜? 답이 없으니까. 따라서 어큐런시 등 평가 지표도 사실상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시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알고리즘 특색에 맞춰서, 특징에 맞춰서 군집을 다른 기준으로 다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집은 답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논하기가 힘든 이유가 레이블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르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주도 학습의 가장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군집화 알고리즘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게 K-민즈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비슷한 것끼리 묶자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거리상 가까운 것들을, 자, 처음에
군집의 중심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군집의 중심을 기준으로 군집을 재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군집별 평균 위치를 결정하고 평균 군집 위치로 군집 중심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을 반복하면서 수행을 하겠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자 보겠습니다. 좌표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선 뭘 하냐? 임의의 점을 찍습니다.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가까운 것들을 묶어 나가요. 거리상 재봅니다. 이렇게 묶이겠죠. 근데 우선 이렇게 찍은 이 점이 임의로 찍은 거기 때문에 무게의 여기서 각 점들의 즉 데이터들의 중심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중심이 여기더라. 여기서는 중심이 여기더라. 여기서는 중심이 여기더라. 다시 묶어서 다시 군집을 새로 만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군집의 중심을 구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러면 몇 개의 클러스터, 즉 몇 개의 클러스터의 중심을 할 건지를 정하고 나서 그거의 중심을 정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의 집합을 SI라고 했을 때 전체의 분산을 구하면서 갑니다. 즉 그러면 이 수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식이 가장 적은 값일 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즉 생각을 쉽게 합시다. 여기서 이제 중심을 구했습니다. 군집의 중심을 구했는데 이게 가장 가까운 지점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거다. 가장 이 군집의 중심이 된다는 건 거리가 가장 적을 때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하지가 않겠죠. 이 지점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각 지점과 중심의 거리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거리는 자 쉽게 말해서 넷값과 맞죠?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중심값을 빼고 이거를 제곱을 하면 됩니다. 제곱을 하고 이 전체의 그 특정 하나의 군집에서 전체 클러스터의 길이를 다 더하면 되겠죠. 거리를 다 더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군집에서 하나의 거리에서 가장 작은 녀석을 고르면 되겠죠. 가장 작은 값을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전체 클러스터에서 i가 1부터 k개의 클러스터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식이 나오면 이게 관련돼서 풀어서 가장 적은 값을 찾으면 되죠. 즉 분산값 v를 최소화하는 si를 찾는 것이 알고리즘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건데 요거 분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과정은 아까 말했다시피 요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핵심적인 사항은 초기에 군집의 중심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 그 반복한 답은 클러스터의 설정, 클러스터의 중심 재조정 요거를 반복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될 겁니다. K민지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군집에서 가장 많이 세고 알고리즘이 쉽고 간결합니다. 자, 거리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유클리드 거리 기반 공식만 그 비슷한 것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단점을 보겠습니다. 거리 기반 알고리즘으로 속성의 개수가 많을 경우 군집화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PCA로 차원 감소로 이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 수행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수행 시간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모든 노드와 거리를 다 구해야 돼요. 자,
특정 데이터의 분포만 하는 특정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군집의 중심이 여기 했을 때 처음에 여기를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 전체 모든 노드들의 거리를 다 재야 all. 만약에 군심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요. 그래도 다시 재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 시간이 느려지는 문제가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몇 개의 군집을 선택해야 될지 가이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문제가 K 개수가 3개, 5개 이렇게 주어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 K의 개수를 구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군집 알고리즘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보십시다. 무작위로 무기의 중심을 군집의 중심을 정합니다. K1, K2, K3를 정했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거, 즉 이 군집의 중심과 거리를 다 재보겠죠. 다 재어보고 가장 가까운 군집의 각 데이터들은 속하게 됩니다. 요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K1, K2, K3의 제일 처음의 점은 이 군집의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죠? 왜? 임의로 찍은 점이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군집의 중심을 옮깁니다. 왜 옮기냐? 아까 만들어진 이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맞죠? 이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딱 봐도 중심이죠? 이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자, 이렇게 옮겨 갑니다. 그 다음에 옮겨지면 새롭게 다시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갑니다.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아까 클러스터에서 이 점과 이 점들은 군집의 소속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진 군집에서 군집의 중심을 옮겨 갑니다. 자, 무게 중심한데 군집의 중심입니다. 다시 옮겨가겠죠. 여기로 계속 옮겨갑니다. 자, 옮겨가면 새롭게 군집이 만들어질까 평균 위치를 다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지점이 픽스가 되고 잘 안 움직인 지점이에요. 즉, 그 지점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반복을 중지하시고 쓰시면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우리 수식 있었죠? 분산을 구하는 수식. 어떻게 합니까? 뭐였어요? 특정 지점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을 하고 이 거리가 가장 작은 놈이면 되겠죠. 즉, 그래서 J는 아까 특정 군집에 속하는 안에 데이터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군집에서 전체 군집을 하시면 되겠죠. K까지. 자, 요 분산이 가장 적은 녀석을 고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밀도 추정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류별로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경우 추정되는 확률 분포를 찾는 것. 각 부류별로 해당 부류의 데이터를 가장 잘 생성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만들고 그 확률 분포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의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큰 확률을 주는 확률 분포의 부류를 선택합니다. 즉 확률 분포는 이 변수가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확률 분포를 보시면 이쪽부터 많이 일어나면 분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확률 분포에 가깝게 있는 그 확률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군집 같은 거를 만들어내겠죠. 자, 이것도 이제 모여있는 정도로, 밀도를 보고 만들어낸 거예요. 저 정도는 각 부류별로 주어진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확률을 계산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부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밀도 추정 방식이고, 그래서 차원 축소라는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가 PC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PC라는 방식을 보시면 상관계수를 이용하는 건데 가장 큰 분산을 갖는 축을 반복해서 소수의 축들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자, 분산이 가장 큰 축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사상하여 저차원으로 변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변수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이용해 대표하는 주성분을 추출해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PCA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의 단점이 기존 데이터의 정보 유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차원을 줄이긴 줄이되 데이터의 정보 유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분산이 크다는 건 특정 거리에서 이까지 거리가 있다고 칩시다. 요거와 어디가 분산이 큽니까? 요거는 거리가 작죠. 즉 데이터에 멀어지는 정도가 작다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에 멀어지는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즉 분산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데이터의 분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자, 이게 분산이 크겠어요? 이게 분산이 크겠어요? 자, A와 B라고 했을 때 자, A는 분산이 요거만큼 작습니다. C는 분산이 이만큼 커요.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사상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와 이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A, B, C라고 했을 때 분산이 간 지역은 다 C입니다. C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사상, 프로젝션해요. 그러면 이 분산표에서 데이터를 다 여기로 모으는 거죠. 즉 데이터를 여기로 다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 이렇게 해야지만 요 거리 값이 이 A와 B에 비했을 때 가장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줄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가장 큰 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사상하여 저차원으로 바꾸면 정보의 유실이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어레이에 대해서 그 열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표현 방법도 같이 할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레이 numpy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세 개가 뜨고 칩시다. 이거의 모양 세이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세이프는 어떻게 하냐? 3개짜리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구분해 보여. 요거의 세이프는 어디 될까요? 이거의 세이프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은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의 개수입니다. 그거를 좀 볼게요. 자, 여기서는 한 개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짜리가 3개 있는 겁니다. 자, 위에 거는 어떻습니까? 그냥 3개짜리가 하나 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여기에 쉼표를 넣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1차원에서 3개 있는 거는 이렇게 위로 표시하는 거고 밑에 거의 방법은 한 개짜리가 3개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다르게 한다면 1, 2, 3, 4, 5, 6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의 세이프를 살펴보면 2개짜리가 3개 있죠. 맞죠? 하위 차원 2개짜리가 3개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거는 우리가 그 소스상에서 표현 방법이고 실제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제 구조적으로 보시면 위에 거는 당연히 1, 2, 3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거를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여러분도 아까 아시다시피 그 3개짜리가 있고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1번은 이렇게 표현 이해되죠? 구조적으로. 자, 우선 헷갈리니까 3번부터 하고 2번을 해보겠습니다. 2번을 표시한다면 1, 2 구조가 되어 있고 다음에 3, 4, 5, 6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할게요. 3개짜리가 있으니까 보통 오해를 많이 하던데 3번하고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구조화해서 생각해 주십니다. 구조화를 대한 이유는 축을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자, 축을 이용하기 위해서니까 축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 구조적인 개념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축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축은 상관이 없습니다. 평균을 구하면 그냥 1, 2, 3의 평균이니까 뭐 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우리가 모든 숫자에서 출발하는 거는 0에서 출발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적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3, 2가 됐죠. 그러면 앞에 게 상위 차원이고 여기서부터 인덱스 개념으로 0,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3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적으로 0을 말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큰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0번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가는 게 1번이 될 겁니다. 0, 1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 우선은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항에서 우리가 좀 쉬우니까 썸을 할게요. 썸을 구해볼 겁니다. 어떻게? 0번 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합쳐졌으니까 하나의 차원은 줄어들 거예요. 그럼 0으로 합쳤으니까 이걸 이미지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합쳐질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1, 4, 5 더하니까 얼마지? 9네요. 9. 그리고 뒤에 거 다 되니까 1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이걸로 변형된 거 세이프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0이 되겠죠. 예, 2하고 쉼표가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똑같겠지만 값이 똑같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하고 요거를 다시 축을 1로 가지고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축을 1로 줄였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또면 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3, 7, 1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축을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썸을 하든 민을 하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축의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됐다. 하나의 뒤쪽 그림이 더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축 0이 뭡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축 1은 요렇게, 축 2는 요렇게 가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좀 볼게요. 여기 있는 소스는 우선 군집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의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미의 데이터를 만드는 게 사이클론에서 데이터셋에 있는 make 블랍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인자부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SF는 150은 샘플의 개수예요. 그리고 퓨처, 열의 개수, 즉 특징의 개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클러스터 스탠다드 표준 편차입니다. 0.5로 하면 되고 값이 크면 커질수록 이게 중심점하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섞어달라,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로 정해서 돌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스는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소스고 우리는 스캐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요것도 수업을 다 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C는 컬러고 마크는 모양이고 H 컬러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의 색깔을 말합니다. 그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런 형태로 하나 만들었구나. 이거를 클러스터 K민즈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K민즈를 돌렸는데 별거 없습니다. K민즈, 즉 사이클론에서 클러스터 안에 K민즈라는 모듈을 불러오시면 돼요. 자, 불러오시면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보면 K민즈에서 아까 이론 배웠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정할 게 뭐 있었냐면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하는 게 있었죠. 클러스터의 개수 정하고 그 다음에 n 이니셜 해가지고 자, 각 선택한 중심점에서 독립적으로 10번입니다. 10번 실행하여 가장 낮은 거리를 가장 작은 거리죠. 만드는 최종 모델을 선택한다는 거기 때문에 10번 정도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스 인터레이트는 어떤 거냐면 한 번 실행해서 수행할 최대 반복 횟수예요. 즉 중심점이 움직인다겠죠. 그 중심점을 몇 번 움직이는까지 갈 거냐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됐으니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거 뒤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필수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요것들은 옵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뒤쪽 가시면 뒤쪽 개민지에서는 클러스터 개수만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K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델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됩니다. 피트 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검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추론해야죠. 프레딕트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프레딕트와 피트를 한목에 합쳤습니다. 그리고 X를 집어넣고 결과물을 YKM에 집어넣었죠. 그러면 YKM에 집어넣었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데이터에 뭐가 찍히겠습니까? 클러스트에 번호가 나오겠죠. 이것들을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시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모델 생성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피트, 그 다음에 검증이나 추론할 수 있는 프레딕트.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 이게 실제로 잘 그런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스캐터라는 거 점 찍는 거니까 여기다 스캐터 점 찍는 건데 약간의 모양이 좀 헷갈릴 겁니다. X가 뭐예요? 그럼 말 그대로 X좌표, 요 뒤에 거는 Y좌표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 X가 두 개의 퓨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X의 모양은, X는 어떻게 됩니까? 0과 1 인덱스로 주어진 150개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클러스터를 구분하느냐? 여기서 지금 YKM이라는 라인이 들어가 있죠. YKM. 자, YKM은 아까 방금 뭐였습니까? 우리가 방금 만든 거는 어떤 거냐면 요 150개에 맞는 YKM, 즉 클러스터를 말합니다. 그 클러스터에 맞게 숫자가 0, 1, 2, 2, 2, 1, 1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드릴게. 우선 여기서 첫 번째는 0입니다. YKM 0이에요. 0인 놈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 있죠. 즉, 이 X에서 똑같은 인덱스의 0인 녀석을 찾아서 어떻게 해달라? 0, 첫 번째 인덱스 요거 두 개 다 있죠. 그러면 여기가 X 값이 되고 여기는 좌표값 요게 Y 값이라 하면 Y 값이 되고 이거는 X 값이 되겠죠. 이 값을 0인 거. 즉 여기서 나온 클러스터가 제로인 놈만 선택해서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화이트 요런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고 레이블은 이제 범례를 만들게 된 레이블을 했습니다. 레이블은 클러스터 1을 했고 두 번째 거는 1이죠. 그러면 여기서 1인 값만 찾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죠. 그럼 2인 놈만 찾겠죠. 그런 걸 따로따로 또 갈라서 3개로 출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KM이라는 아까 우리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델 안에 클러스터 센트럴즈 하면 여기에 뭐가 저장되냐 하면 우리가 만든 클러스터의 개수의 센트로이드 중심이 선택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몇 개였습니까? X, Y 좌표가 있는 요게 총 3개 있습니다. 왜? 우리가 클러스터를 3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를 표시한다. 인덱스 전체를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각 클러스터마다 센트로이드마다 X값, Y값을 출력하면 좌표 그려주겠죠. 그래서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러 이제 마크별로 해서 별로 그려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좀 크게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사이즈 300으로 했어요. 그러면 다른 놈보다 좀 크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각화를 시켜보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보이다시피 클러스터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K민지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소스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준비한 데이터가 과일 사진 데이터를 이제 군집을 하는 걸 모아서 한번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이제 과일 데이터를 여기서 공개된 과일 데이터를 모아서 이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다운받는 거를 밑에 보시면 WGC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numPy와 매트 플러스를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플루츠라는 파일로 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세이프를 보니까 총 300개가 있고 각 300개는 100 곱하기 100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2차원 형태입니다. 즉 300개가 있고 100
100 곱하기 2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0번 인덱스를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수어로 그려보니까 뭐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C맵을 그레이 반전을 시켰어요. 검정색을 흰색으로 줬습니다. 검정색은 이게 255고 흰색은 제로니까 흰색을 제로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반전을 시켰고요. 나머지도 다 반전을 시켜서 표현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뭐 파인애플 같은 거고 바나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이게 그림이 300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애플, 파인애플, 바나나가 각 100개씩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0번부터 99개죠. 즉 100개입니다. 100개를 리세이프, 전체를 100, 전체를 100,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넘파이 같은 학습을 하셨겠지만 전체를 표현할 때 전체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전체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애플, 파인애플, 바나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렇게 하면 애플이 세이프가 100에 만이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냐면 그림 이미지를 원래는 100과 100이었는데 이거를 곱하면 만이 되겠죠. 만을 하나의 차원으로 바꿨어요. 즉 곱하기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즉 애플은 다시 하면 전체는 300대 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축을 기준으로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 즉 사과가 총 몇 개 있습니까? 100개 있죠. 100개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가 전부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즉 이거는 100개의 사과 데이터의 뭡니까? 평균이 되겠죠. 즉 100만 개의 데이터겠죠. 만 개의 데이터의 평균이 됩니다. 왜? 아까 100 by 100이라는 그림을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일렬로 만들었죠. 리세이프 시켰습니다. 자,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해 보니까 이제 20부터 한 60 정도가 많이 분포해 있는 값이 20부터 60 있는 값들은 거의 다 뭡니까? 초록색이니까 바나나가 되겠네요. 바나나. 그리고 80부터 100 요 지점들은 뭡니까? 파인애플하고 뭐예요? 애플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평균을 구했을 때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쉽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파인애플하고 애플은 거의 평균이 비슷합니다. 개수적으로 봐서도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25개 각 민 평균이 25를 해서 거의 뭐 되지만 그 파인애플하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합도 요 정도 거리인데 비슷하게 분포로 나오지만 약간 다른 개는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특색들을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 평균을 다 구해서 출력하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으로. 이 만 개를, 자, 만 개 했죠? 무슨 만 개입니까? 아까 100 by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의 바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의 각 애플, 파인애플, 바나나의 평균을 그려봤죠. 그래서 0부터 만까지의 모든 그 좌표의 포인트를 픽셀이라고 했습니다. 그 픽셀의 각들의 분포를 한번 바로 찍어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애플, 파인애플, 그 다음에 바나나가 나왔죠. 자, 이런 데이터 분포를 가지니까 유사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은 돼요. 어느 정도 각 지점에 가지는 이제 그래프의 특성상 세 가지는 구분이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지점을 한번 출력하는 걸 볼게요. 아까 우리가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의 민, 평균을 구해서 전체의 데이터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특성을 살펴보고 다시 이거를 2차원 그림으로 환원을 좀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세이프로에서 100 by 100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D 이미지로 바꾼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애플은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흐리지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바나나는 이러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줘요. 즉, 사과 같은 경우에는 둥근 거니까 둥근 형태로 나왔고, 파인애플은 이거 평균적으로 이제 민을 구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테두리가 흐려지겠죠. 왜냐면 그 테두리라는 게 윤곽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뾰족뾰족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길쭉한 게 있고, 이 길쭉한 모양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막 모양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쪽빠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누워 형태는 이런 식으로는 진하게 나오지만 나머지 형태들은 어때요? 희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바 그래프에서도 그랬잖아요. 중심에 많이 모여 있고 가세는 값들이 낮았습니다. 그런 형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고 같은 것도 보시더라도 같은 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표에서 안 보시면 야들은 데이터가 막 모여 있고 가세 희미한 것들은 조금씩 올라간 형태입니다. 근데 파인애플은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그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세는 작고 중심에 꽉 있고 다시 작아지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한번 군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과일 전체와 애플의 민 평균을 빼봅니다. 그러면 특정 과일과 애플의 차이점이 나오겠죠. 만약에 그 플롯이 애플과 비슷하다면 애플과 비슷한, 자, 애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 300개에서 값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이니까 차이가 되겠죠. 즉 만약에 과일이 10이라면 190이 차이가 나오는 거고, 과일이 만약에 180이라는 값을 가졌어요. 그러면 차이는 20입니다. 그러면 180 이런 값들이 20부터 이렇게 되겠죠. 차이가 큰 값들은 뒤로 갈 거예요. 즉 내하고 다른 것들은 뒤로 가고 가까운 것들은 앞으로 오는 방식이 채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루테스 애플 민을 빼니까 ABS 절대값이죠. 그거를 차이라고 하시고, 이 차이를 이제 축 1, 2축 기준으로 민을 구합니다. 그럼 ABS 민이라는 값을 얻으십니다. ABS 민은 300개를 전부 다 평균을 차를 계산했으니까 총 300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300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야를 어떻게 하냐? ARG sort라는 걸 합니다. ARG sort가 뭐냐면 요거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인덱스 0, 1, 2, 3이 있을 때 4, 1, 2,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RG sort를 합니다. 어떤 거를? 이거를 ARG sort를 하면 정렬은 원래 1, 2, 3, 4가 되겠죠. 하지만 인덱스로 하면 1, 2, 3, 0가 됩니다. 요거를 받는 게 인덱스예요. 자, 애플의 인덱스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계산한 ABS 민에 여기서 소팅을 합니다. 소팅을 한 다음에 인덱스 값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인덱스 값을 가져오니까 그 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값에 처음부터 100개를 가져오는 거죠. 처음부터 100개만 가져오니까, 그러면 값 차이가 적은 앞에 100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출력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옆에 그림과 같이 사과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사과 모양도 내하고 비슷한 분산이나 값을 가지는, 평균을 가지는 것들을 0번부터 처음부터 100개를 출력하면 그게 사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아까 데이터 분포를 보니까 파인애플, 애플과 바나나는 분포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군집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자, 그다음 바나나를 이용해서 차를 구하고 그 차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RG sort로 거리가 다 많이 있죠. 그럼 앞에 모여있는 것들 0번부터 100번 요 인덱스만 가지고 들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인덱스 값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RG sort로 인덱스 값만 받아옵니다. 그 인덱스 값을 0부터 100번까지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거를 한번 출력해보면 바나나와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들을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끝에 사과가 들어가긴 했지만 바나나와 비슷한 값들을 가지는 것들을 산출해 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군집을 하나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K민즈라고 K평균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맨 사과를 들고 왔습니다. 사과를 들고 왔고, 소스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사이클론에서 K민지를 임포트한 다음에 K민지 클러스터 3개로 하겠다. 랜덤 스택은 42. 자, 클러스터 개수만 정해주고 K민지를 해서, 자, 아까 우리 과일 2D 썼죠? 그걸 피트 하시면 돼요. 피트 하시고, 이거를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학습이집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레이블을 출력을 시켜 보았습니다. 레이블을 출력시켜 보니까 222-000-111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네요. 자, 카테고리는 3개였으니까, 자, 이 평균, 그 군집의 중심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3개로 나오고 몇 번의 작업을 통해서 뭐 있겠습니까? 각 군집의 중심으로 계속 자리를 옮겼겠죠. 옮기고 나서의 결과물을 찍어 본 거예요. 그래서 KM안의 레이블지를 찍으면 각 군집의 번호가 매겨집니다. 각 군집의 번호가 매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3개의 군집으로 모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에 대한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KM 레이블을 유니크라는 함수는 실제 수도 구성된 거를 보여줘요.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리턴 카운트가 true로 했으니까 그 각 카테고리, 즉 부류의 군집의 수의 개수도 출력을 할 거예요. 보시면 array 0, 1, 2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타입은 int 0이고, 그 다음에 0의 개수가 111개, 1의 개수가 98개, 2의 개수가 91개. 총 이거 다 더하면 몇 개가 됩니까? 뭐 300개가 될 겁니다. 아까 300개를 아까 우리가 썼으니까 이것들을 매트 플러스를 가지고 출력을 해본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서브 플러스로 하고 각 레인지를 임쇼로 이미지 쇼로 그림을 나타냈다. 방법은 C맵은 그레이 반전을 시켜서 그 다음에 쇼를 했죠. 자, 그 그림을 보시면 K는 레이블즈 만약에 제로라면 파인애플이 형태가 많이 찍혔네요. 자, K민즈가 이제 가까운 거리를 이제 군집을 모아서 해보니까 파인애플이 찍혔고, 그 다음에 1인 거니까 바나나가 될 겁니다. 그럼 1은 바나나네요. 바나나가 찍힌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면 애플이 되겠네요. 애플이 찍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K민즈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3개의 카테고리 0, 1, 2를 했고, 숫자는 111개, 98개, 91개로 이제 100개, 100개씩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군집을 만들어줘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최적의 K 찾기예요. 우리가 K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K 값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2부터 13이나 특정 값까지 X 값까지 일일이 한번 우리가 구해 봅니다. 구해 보는데 어떠한 걸 기준으로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니셜하는 게 있습니다. 이니셜은 뭐냐 하면 군집과 아까 뭐였어요? 값의 차이를 제곱을 하는 거죠. 또 혹시 내게 됩니다. 각각 군집의 중심의 거리를 제곱하는 거. 요게 이니셜입니다. 이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지점을 선택하냐면 특정 K부터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여러 개를 이제 테스트 해봅니다. 2부터 쭉 가겠죠.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꺾이는 지점이 나옵니다. 요 꺾이는 지점이 이제 우리가 거리값이 갑자기 확 바뀌는 지점으로 우리가 이거를 엘보우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요 지점이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보우 포인트가 갑자기 바뀌는 지점이니까 그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즉 이 지점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개수를 늘어도 클러스터 밀집도 정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엘보우 지점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엘보우 지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니셜이라는 값을 출력해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K민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좋은 K 값을 찾는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